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6일 만에 이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점점 그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여기저기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란 본토를 지금 공격을 했다는 얘기가 들어왔고 주변 국가도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 일단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공항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면서 인근에 이란의 육군 항공대 기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는 현지 매체에 이란 방공 시스템이 여러 대의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면서 미사일 공격은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무인기 300대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대대적인 보복을 한 겁니다. 사상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당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해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수일 내 이란을 상대로 보복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타격 몇 시간 전 이스라엘이 이란에 반격한다면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양국이 반격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지금 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보도가 지금 외신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소에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란뿐만 아니라 시리아가 있는데요. 이 이란뿐만 아니라 시리아까지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이건 중동 지역이 정말 화약고가 될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외신에서는 시리아 남부도 지금 정부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불안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중 3%가량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00원대 턱 밑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수영 기자, 지금 금융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이스라엘 보복 공격 소식에 낙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3%대 하락을 보이며 2,55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피가 2,56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2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코스닥도 3.5%가량 떨어지면서 8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7% 가까이 떨어지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잠시 진정됐던 원달러 환율은 장중 20원 가까이 오르며 1,39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위험 자산 기피 현상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한때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 반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온스당 2,400달러대로 올라오며 다시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오전에 요동쳤던 금융시장은 잠시 안정세를 보이며 오후 1시 반 기준으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본토 공격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란도 지금 본토를 공격한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디를 지금 공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이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이렇게 최초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요, 오늘 오전 새벽 5시쯤 아스파한
이스파한 공항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은요, 육군 항공대 기지가 있는 곳이고 특히 우라늄 처리 시설을 포함한 핵무기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란 핵시설이 이번에 공격에 포함이 됐다면 그 여파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이 외신들은 이란의 핵시설은 이번 공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격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핵 보유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핵기지가 공격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뭐라고 보도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 공격을 받은 상대방은 별것 아니다, 큰 뭐 타격 없다, 공격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사일 공격은 없었고 드론 몇 대를 격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렇다 할 피해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란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이란 당국자가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발음은 뭐냐라고 했더니 이란의 대공방어 시스템이 가동된 데 따른 소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란 국영통신도 이스라엘로부터의 대규모 공격은 없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부 표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방공망이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대규모의 공중 위협이나 폭발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이란 당국자들은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은 없었고 소형 드론 3대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공격 수단을 우리가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항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사실관계는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뭐 이스라엘의 공격 지금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사실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난 13일이었죠. 이란이 대규모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6일 만에 보복에 나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무인기 300여 개를 동원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보복을 천명을 했고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중동 전쟁 확산을 우려했던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만류해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편 이란은 앞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을 다시 해온다고 하면 2배로 강하게 재보복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전면전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 주재한 이란 대사의 얘기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조치에 대해서 더 심각한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전쟁이 더 확산될까 굉장히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방식의 대응, 이게 지금 많은 언론들이 전 세계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 공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보복 공격이 예상이 됐는데 만약에 이란이 지금 오늘 공격 당했다고 또 재반격에 나서면 이러면 전쟁 커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조심스러워서 지금 외신에서 보도는 자꾸 나오고 있는데 시리아 옆에 있는 평소에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국가까지 전쟁이나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됐다면 시리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여기서 예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외신 보도를 주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